그래서 오늘은 217페이지에 있는 역함수부터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혹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치역과 공역이 같거나 달라. 뭐가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은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 네. 뭐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4 요렇게 가는 건 함수이다 아니다? 어? 맞지? x에서 y,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입니다. 함수이다 아니다? 함수이다. 예? 뭐라고요? 나 함수만 물어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러면은 1대1 대응.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셋의 차이는 다들 알겠죠?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한 번씩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투표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반드시 해요. 또 참고로 약간 공산주의 투표 같은 느낌이죠. 한 표씩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이게 함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두 발 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원샷 원킬. 죽은 사람은 한 발만 맞았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무슨 1대1 함수고, 이렇게 남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얘 셋은 이제 치역, 요 넷이 공역입니다. 공역은 원소가 4개고 치역은 원소가 3개네요. 서로 다르죠.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정말 하나씩 다 죽고 전사 한 발씩 죽고 공역과 치역도 같고, 그쵸? 이런 상황일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만 지금까지 해봤는데, 혹시 반대 연결을 봤을 때도 함수인 게 있나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얘는 왜 함수가 반대로 봤을 때 함수가 아니죠? 얘가 이제 혼자서 두 발 쏘니까 이쪽으로 보면 함수지만 이쪽 거꾸로 보면 함수가 아니죠. 얘는요? 2가 빠졌죠. 2는 안 쏴? 얘 왜 포기해? 이러면 또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함수지만 거꾸로 보면 함수가 아니죠. 얘는 어떻죠?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봐도 함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도 함수가 되죠. 이런 상황일 때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역함수는 방금 말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응되는 얘를 우리가 앞으로 역함수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특정한 함수만 역함수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요. 얘만이 역함수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오늘 할 역함수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y에서 x로의 대응을 보겠다는 건데, x에서 y로는 물론 y에서 x로의 대응까지 존재한다면, 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역함수라 부를 겁니다.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까?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f라면요, f1은 2 이렇게 썼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1은 2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f2는 3, f3은 1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걸 이제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기호를 살짝 바꿀 건데요. 이제 f에다가 위에다 조그맣게 마이너스 1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1 제곱처럼 말이에요.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고요. f 인버스에서 이제 거꾸로 볼 때, 이래서 f 인버스 2는 거꾸로 y의 2는 x의 누구랑 대응하죠?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f 인버스 3, y의 3은 x 누구랑 대응합니까? 2랑 대응하죠? 이렇게 쓸 거고요. f 인버스 1,
1은 누구랑 대응해요? 저쪽에 있는 3이랑 대응해요. 잘 보시면은 뭔가 좀 보일까? 괄호 안에 숫자랑 괄호 바깥의 숫자가 서로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는 거 보여요 혹시? 이거? 그쵸? 요거 안에 있는 거는 바깥으로 빠지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오죠? 그럴 때 인버스 기호를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해가? 다시 한번 3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2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인버스란 기호를 쓰겠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개 같은 뜻이라고요. 이해 갔냐고요. 얘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2가 3에 대응해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3이 2에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2가 3에 대응해 3이 2가 대응이니까 요 대응 하나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요 대응 하나가 이식 또는 이식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이해 갔죠?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요?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바꿔치기 하면 인버스 기호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FA가 B야 와 같은 뜻은 누구? 같은 뜻은 누구? F 인버스 B는 A야 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역함수라 정의할 거다.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할 때만 역함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이걸 뭐라 불렀죠 우리가 아까?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 역함수는 앞으로 기호로 인버스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거꾸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라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예전에 지금은 활동 안 하죠? 활동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요즘 한창 밀어주고 있는 걸그룹이 에스파인가요? 그 뒤에 나온 애가 뭐지? 하트 투 하트. 네, 하트 투 하트 저는 에스파. 그 저는 누구예요? 동방신기가 웬 말이냐? 나 걸그룹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레드벨벳. 그 이전은 뭔지 알아요 혹시? 레드벨벳 바로 직전. 소녀시대 다음입니다. FX 몰라요? FX라 몰라요? FX 그 한창 그 이런 말 있었는데 FX 연습생 때 막 이제 막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미리 그걸 안단 말이야 그 정보들을 요즘 누가 연습 중이다 이런 것들을 연습생 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벌써 데뷔 전부터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놀랍게도 데뷔 전부터 안티 팬클럽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안티 팬클럽 이름이 역함수래요.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역함수 이야기 이해 갔죠? 두 번째 이야기는 218페이지. 우리가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뭐 2x 더하기 1에 대응해.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보통 대응한 값을 y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규칙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은 누구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1은 3한테, 2는 5한테, 3은 7한테. 그걸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었어? 써줘야 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1은 3한테, 2는 5한테, 3은 7한테. 이렇게 가는 함수 f는 x를 누구한테 대응시켜? 2x 더하기 1한테 대응시키잖아. 그치? 그렇죠?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혹시 1대1 대응인가요? 아닌가요? 저번 시간에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찾는 것도 해봤어요. 가로선 테스트 일명. 가로선 테스트 플러스 하나 더. 뭐? 저 1차 함수가 생긴 모양새가 이런 건 이해 갔나요?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거 이해 갔어요? 그럼 가로선 그면은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건 이해 가요? 이거는 세로선이요? 세로선 테스트는 함수라는 뜻이죠. 함수 맞잖아. 가로선 거도 교점 한 개인데
이건 무슨 조건이었죠?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나온다. 이게 무슨 조건? 1대1 함수고요. 지금처럼 그래프가 위아래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디폴트 값인데 디폴트가 뭔지 알아? 어? 공역의 디폴트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요. 그냥 실수 전체를 항상 공역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공역은 실수 전체인가 봐 라고 일단 이해한다 이거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공역은 실수 전체, 즉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공역인데 치역은 뭐라고 했죠? 내가? 뭐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프 y 좌표의 범위입니다. 정의역은요. 그래프 x 좌표의 범위고요. 다시 한번 정의역이 뭐라고요? x의 범위. 얘네들이 정의역 아니었어? 1, 2, 3? 그 x의 범위.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공역은요. 이 전체죠 일단. 치역은 뭐라 그랬어? 이 대응한 애들의 값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에서 y좌표들이 누구더라 이거잖아요. 즉 이 그래프의 y좌표들은 어때요? 저 밑으로도 무한히 있고 위로도 무한히 있으니까 치역도 이 전체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네. 이렇게 둘이 같네. 그래서 얘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이겁니다. 1대1 대응이니까 내가 지금 아주 그 무한히 많은 사례 중에 한 3개의 사례만 내가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무수히 많잖아요, 이게. 그쵸? 뭐만 이해 가죠? 자, x에서 y로 대응할 때의 규칙이 얘라면 역함수는 어떤 규칙일까? 그러니까 역함수는 3은 1한테 가고 5는 2한테 가고 7은 3한테 가는 그런 규칙일 거 아니야. 그 규칙을 식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그 218페이지 내용입니다. 즉 역함수는 대체 어떤 규칙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까 이론적인 거 말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x가 얘한테 대응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역함수로 본다면 뭐야? 얘가 얘한테 대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로 본다면은 2x 더하기 1이 x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 갔냐고 역함수로 보면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뭐를? 이거 안에 거 간단히 하는 법.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기억을 하죠. 2분의 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7일 때 f 루트 3이 얼마인데요? f의 루트 3이 얼마야? 그럼 또 루트 3이면 이러고 있잖아. 그치? 내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분명히 별표 5개까지 쳐가면서 이거 어떻게 취급해라? 치환하라. 그치? 이걸 뭘로 치환할까? 제일 편한 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y로 놓을까 이게? 즉 y랑 2x 더하기랑 같은 거죠? 그쵸? 지금 그럼 x는 뭐랑 같은 거예요? 그치? 이거 이해 갔어? 넘어가고 남는 되는 거니까. 그럼 우변을 뭐라고 쓰면 돼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이해 가요 안 가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3은 1한테 대응하는 거 맞아? 이게 3 넣어봐. 맞네. 그치? 5는 2한테 대응하는 거 맞아? 5 넣어봐. 맞잖아. 그치? 7은 3한테 대응하는 것도 맞고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데 대체? 자세히 보시면 이거요. 결과적으로 그냥 x랑 y랑 서로 뒤바꾼 거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무슨 말이냐? 우리 함수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는 거 알고 있죠? 너 이거 용도는 알아?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써? 둘이 같은 거잖아, 둘이. 아래는 그래프 그릴 때. 그래. 아래는 그래프 그릴 때 보통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쓰죠, 이거는. 위에 거는요. 함수값 계산할 때. 그래서 3 넣어야지, 5 넣어야지. 할 때 요 표기법을 더 좋아하죠. 어쨌든 둘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쵸?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x랑 y랑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잖아, 식이. 그래 안 그래? x를 y로 쓰고 y를 x로 쓰면 이거 아니냐고요. 이해 갔어요? 이걸 y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1 이항하고 2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네. 보다시피. 그래서 역함수를 식으로, 이거 함수가 식이 있는 함수야. 이렇게 규칙이. 관계식이 있는 함수라고. 그렇다면 역함수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식으로 표현하는 요령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식에서 x랑 y랑 서로 바꿔치기 해서 y는 꼴로 정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령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일단 y라고 놓고 x와의 바꿔치기 해서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의한 게 이게 바로 정답이다 이겁니다. 이해 갔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y는 2x 더하기 2x는 똑같잖아. y는 3x 빼기 2. 혹시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아닌가요? 못해?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아닌가요? 1대1 대응 맞아요? 왜?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이거 아니야? 그래프가? 1대1 대응 맞죠? 그러면 이거 역함수가 있겠네? 그럼 역함수를 식으로 쓰시오라고 했으면 뭐 하면 된다고 니들은? 단순하게 x랑 y랑만 이렇게 뒤바꾸면 돼요. 그럼 뭐예요? x는 3i 빼기 2죠. 근데 누가 함수를 이렇게 적어? 이 함수 보통 이렇게 안 적잖아. 그치? 너희들은 보통 함수를 어떻게 고치죠? y는 꼴로 고친단 말이에요. 보통. 그쵸? 고치기만 하면 돼요.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 2가 2항하고 3 남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역함수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궁극적인 질문. 아니 그럼 얘는 얘랑 무슨 관계일까? 어? 역함수 관계인데 그래프 이 두 그래프를 좌표 평면 하나에 같이 한 번에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고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면요. 얘네들은요. 지금 봐봐요. 지금 뭐랑 뭐랑 바꿨냐고요, 서로. 그게 뭐였죠? 여러분 예전에 배웠다고요. 뭐? y는 x의 대칭.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매? 아유.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직선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로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함수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둘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거나 동시에 뭔가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약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상상력을 동원해봐. 이게 벽이야, 벽. 벽을 느끼죠? 여러분도 나한테 벽을 느끼죠? 완벽. 아이고 배야. 미안해요.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투명한 유리창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투명한 유리창이 이렇게 벽에 수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가요? 상상해봐. 상상해봐. 우리 보통 좌표축 이거 그릴 때 보통 나 안 했네. 좌표축 할 때 보통 이렇게 그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 아마 몇 번 확인한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알죠? 좌표축에 화살표 있잖아요, 원래. 그쵸? 혹시 화살표가 그 양의 방향에만 있는 것도 봤어요? 좌표면 한번 찾아봐. 어디든 찾아봐. 여러분 그 어느 책을 뒤져봐도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화살표가요. 양의 방향 쪽에만 있어요. 몰랐어요? 여기는 뭐다? 원점이죠. 대문자 5입니다. 0 아니에요. 대문자 5고요. 알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게 뭐라고요? 양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이 투명한 유리에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어떤 수학을 좋아하는 미친놈이.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화살표. 자니? 화살표를 그렸으니까 어느 쪽이 양의 방향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여기에 지금 봐봐. 1,3 이 점을 찍은 거야, 이렇게. 얘가 2,5에도 점을 찍고 3,5에도 이렇게
시체를 찍었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관찰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응? 유리창에 있는 걸 보고 이게 함수구먼. 1,3, 73에 대응하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얘가. 이해 갔냐고. 아닌데? 1, 2, 3. 이 정도가 보이려나? 여기는 3, 5, 7. 근데 이쪽 벽면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얘가 바라보면 얘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얘가 바라보는 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한테는요, 이게 X축으로 보일 거예요. 얘한테는요, 이게 Y축으로 보일 거라고요. 양의 방향이잖아, 양의 방향, 양의 방향. 그쵸? 그러니까 같은 대응을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여기 투명한 거 뭐 없나? 아니, 투명한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투명한 거. 보여? 뭔 말이냐고. 잘 들어봐. 이게 화살표가 뭐라고요? 양의 방향이라고. 뭐라고? 화살표가 양의 방향이에요. 이해 갔어? 1, 1, 2, 3, 1, 2, 3, 4, 5, 6, 7, 1, 3, 2, 5, 3, 7을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보는 게 아까 얘기한 이 함수라면 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의 방향인데 축이 바뀌었죠, 서로. X축, Y축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3은 1에 대응하네? 그잖아. 5는 2에 대응하는 애잖아. 7은 3에 대응하는 애잖아. 이해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그린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대체.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그린 거 차이는 Y는 X의 층 아닌가요? 이거 없었어. 이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그런 관점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알아듣겠어? 이거를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X랑 Y 서로 그냥 간단하게 뒤바꾸시면 돼요. 식에 XY가 있으면 그냥 뒤바꾸시면 되고 식에 XY가 없고 Y가 없고 얘가 있으면 이때 어떻게 한다? 얘를 일단 Y라고 놓고 풀고 XY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다시 정리한 식에서 마지막에서 Y를 딱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실제 수식으로 구하는 법, 그게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가는 함수, 만약에 1은 3한테, 2는 5한테 가는 이 함수는 정의역이 1, 2, 치역이 3, 5예요. 그쵸? 원래 함수 F는. 근데 역함수로 보면은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 네, 치역인 3, 5가 되는 거고요.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도 같아집니다. 따라서 정의역과 치역도 서로 뒤바뀌어요. 이해 갔어?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오면 다시 할게요. 그 다음 219페이지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1번에 사실 두껍게 칠해졌지만 사실은 1번보다는 2번과 3번 아니 1-2번 그리고 3번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거야 뭐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원래 F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게 어쨌든 거꾸로 대응한다는 의미잖아. 다시 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 1이 3한테 대응하는 함수 F가 있어. 이해 갔어? F1은 얼마라고? 3. F 인버스 3은 얼마라고? 1.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간다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면 이거 지운다고 치고 이걸 이렇게 가는 건 그거의 역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역함수란 게 그런 거잖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니까 그럼 이거에 거꾸로 가는 얘는 뭐냐고요. 인버스의 인버스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 뭐라 불렀어 우리가? F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인버스는 F입니다. 이거 이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걸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3이죠? 이것도 3이고 우리 합성함수 별거 아니라 그랬어. 합성함수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돼요? F 인버스에 3은 1인데 3이 뭐라고요? F1이라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쓴다고 배웠지? 이 가로치기 말고 또 하나 방법. 도트, 뭐 서클, 점 이거였죠? 어라 이거 봐라. 요거 두 개를 합성한 다음에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오네. 이게 무슨 함수였지? 항등함수. 아이 하나 더 해야겠네. 안 되겠네. 이씨. 다시. 이씨. 하나 더 해야겠네. 1은 3한테 2는 5한테 이렇게 가는 게 F입니다. 다시 한번 F1이 얼마라고요? F 인버스 3이 얼마라고요? F2가 얼마입니까? F 인버스 5는요? 요거 이해 갔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준자니까 인버스 교 써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 3이죠? 요 3을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F 인버스에 F1은 1이다. 그쵸? 우리는 이렇게도 쓰지만 어떻게도 쓴다? 저 가로치기 말고 이거는 1. 그쵸?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5네요? 여기 이것도 5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F 인버스에 F2를 대입한 게 2다. 이거 아닌가요? 이게 5잖아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F 인버스에 F를 합성해서 2를 대입하면 2 나온다 뜻 아닌가요? 어라? 이거 보소? 이 함수는 어떤 함수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네. 이게 무슨 함수냐고요?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반대로는 어떨까요? 여기가 1이네요. 이것도 1이고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F에 이 1은 3이라며. 그렇지? F의 1은 3이라며. 1자리에 요걸 쓰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3. 그쵸? 이해 갔어? 다시 한번 고쳐볼까요? F와 F 인버스 합성해서 뭐라고요? 3 대입하면 3입니다. 이것도 같은 거 아니야? 3을 대입해서 3이 나오네? 이것도 뭐예요? 항등함수죠.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공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F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라고? 항등함수예요. 거꾸로 역함수랑 F를 합성해도 뭐예요? 항등함수예요. 둘은 같은 거니까 그냥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갑니다만 디테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디테일이 좀 달라.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볼게. 하나 더 해볼게. 이걸 합쳐볼게. 요 이 자리를 요걸 써볼게. 다시 F에 2는 5잖아. 이 자리를 쟤를 써볼게. F 인버스 5 이렇게. 다시 말해서 F에 F 인버스 5는 5야.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거 두 개 합성한 거 항등함수네. 이걸 봐도 이렇게 두 개 합성한 것도 항등함수네. 이해 갔어요? 근데 이 함수는 정의역이 1과 2고요. 요 함수는 정의역이 3과 5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를 완전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정의역이 다른데. 이해가 가? 요게 이제 디테일입니다. 그 디테일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항등함수라고 기억을 하세요. 일단. 그 디테일까지 여러분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번 보면은 그 식이 두 개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F 인버스 F에 X 넣으면 X고 F와 F 인버스 합성한 거에 Y 넣으면 Y다. 왜 그렇게 써놨냐면은 두 함수가 정의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얘는 역함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라 역함수의 정의역을 쓰는 거고 얘는 함수 F를 먼저 쓰는 거라 F의 정의역을 쓰기 때문에
정의역이 좀 달라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합성하나 뭐가 나온다? 상등함수가 나온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건데요. F랑 G랑 합성해서 항등함수라면은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둘은 무슨 관계일까? 라고 할 때 G는 F의 역함수가 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4번 하나만 거기 별표 쳐 있으니까 그거 저 조심해서. 그래서 요 공식 중에서는 2번과 4번 요 내가 지금 표시하는 거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파랗게 표시하는 것들.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서요. 요건 합성함수 기호, 요건 역함수의 기호인데요. 합성한 걸 거꾸로 가면은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약간 살짝 그 드모르간 법칙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쵸? 뭐뭐의 여집합은 여집합 바꾸기.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의 인버스 역함수는 역함수인데 뭔가 바뀌죠. 뭐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게 하나씩 들어주긴 할 텐데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이해가 안 가면 뭐 하면 돼? 외우시면 돼요. 그냥 뭘 외우냐라고 할 때는 이제 요게 두 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이 2에 가는 요 대응을 G라고 놓고요. 얘가 1로 가는 대응을 F라고 놓을게요. 2는 3에 간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G의 1은 얼마? 2. F의 2는 얼마? 3. 2가 겹치네? 요거 여기다 넣어볼까 이렇게? 그럼 F의 2는 3. 이 자리가 누구라고요? G1.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하죠? 합성함수 맨 처음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 안 들으신 분은 꼭 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 합성한 함수에 1 대입하면 3 나온다. 그래.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이 3한테 대응하는 거 아니냐고. 그치? 이해가?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은 3이 1에 대응하는 거네. 뭐라고요? 만약에 얘의 역함수가 있다면 이거 3이 1에 대응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 가요 안 가요? 여기서 1로 가는 한 번에 가는 게 합성함수 기호 이거 아니었냐고. 그럼 얘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는 그 합성함수 기호에다 역함수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는 함수와 이렇게 가는 함수 두 개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빨간색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3이 2에 대응했네? 이게 무슨 뜻이야? 역함수. F 인버스 3은 2란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G는요? G 인버스 2는 1이잖아요. 이것도 이해 가요? 그럼 이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G 인버스에 여기다가 이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걸 니들 뭐라고 쓰겠냐고. G 인버스와 F 인버스를 합성해서 뭘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이렇게 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3 대입하면 1 나온다, 3 대입하면 1 나온다는 개념이 똑같다면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FG 합성항의 역함수는 G 인버스, F 인버스 합성한 건 같다. 순서가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느낌이 올 것 같고, 일단 중요도로 따진다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와. 반대로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오면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중요해. 어쨌든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외워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있는 4번 내용,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원래 함수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는요, 어떤 성질이 있다? y는 x에 대칭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개념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얘기는
뒤에 문제 풀다가 나올 때 할게요. 지금 다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수업마다 이런 학생이 있고 한두 명씩 있어요. 난 이런 학생들을 액바지라 불러요. 액바지. 액바지가 뭔지 알아요? 몰라? 액바지. 그 액바지 그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이제 궁궐에서 왕이 뭔가 이렇게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배우가 있는 누군가가 왕을 이제 저주를 건다거나 이런 거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주술을 한단 말이야. 그 주술을 대신 이제 방패, 고기 방패가 되어줄 누군가를 앞에 딱 세우죠. 그 액바지. 옛날 그 해를 품은 달 그런 거 드라마 보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방패막이 인간 고기 방패를 세우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방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의 욕을 다 들어 쳐먹으면서 이렇게 버티면 여러분이 뭔가 이게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대신 내 대신 욕을 먹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런 애가 한두 명씩은 있긴 있어야 돼요. 희생양이라고 볼 수, 좋게 말하면 희생양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기 방패죠 뭐. 있긴 있어야 돼. 없으면은 수업이 되게 약간 루즈해지고 좀 따분해지고 하는데 이런 애가 한 명 정도 있어야 수업이 조금 그래도 행동감이 넘치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넌 적당히 해요 일단. 어느 학생은 좀 과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어제도 빡쳐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꼭 선을 넘어요. 그렇죠? 이 적당히가 없어가지고 이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1-1번 보시면 함수가 있습니다. f 인버스 1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뜻은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 이거야.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x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1은 누구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2는 누구한테 대응해요? 3은요?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에서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야? f 인버스 1. 거꾸로 1이 대응한 애를 역으로 찾아봐라 라는 문제예요. 2네? 답은 2 나왔네. 의도치 않게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은 2인데요. 이걸 어떻게 찾냐는 거죠. 이거. 거꾸로 1에 대응한 1을 쏜 범위를 찾아라. 이쪽 왜군에 타고 있는 탄지로를 죽인 애를 찾아라. 거꾸로 이런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역함수 구하기를 배웠거든요. 여기 함수가 있어. 그럼 역함수까지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역함수를 구한 다음 역함수를 구한 뒤 x에 1을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별로 안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대신에 뭘 쓰느냐?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 값을 구하는 값을 a라고 놓는 방식입니다. 아까 배웠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시오, 이 값을 a라고 두면 결국 문제가 뭐예요? a를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문제가 이걸 a라고 두면 a를 구하시오인데요.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냐는 거죠. 일단 아까 배웠던 거죠. 인버스 기호입니다. 고치기. 이해 가요? 그럼 얘가 얘 뜻이랑 같은 뜻이에요. FA가 뭔데요? FA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7 아니야? 얘가 얘 아니야? 따라서 는 1이죠. 우와, 이거 풀면 어때요?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얼마? 2잖아. 그치?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A 구하는 거라며. 답은 나왔죠. 답은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제 역함수 F 인버스 1값입니다. F 1값이 아니라 F 인버스 1값이죠. 아까처럼 누가 1을 죽였는가예요. 1한테 화살 쏜 이 유일한 한 명의 범인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 쏜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찾냐라고 할 때 역함수를 아예 찾아버려서 1 대입하면 되겠네. 이 방법도 있지만 역함수 찾는 것 자체를 또 귀찮아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풀이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A라고 놓고 바꿔치기해서 푼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갔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이 훈련하는 문제입니다. 이 훈련. 이번 문제는요. 자, 지금 fx가 ax 더하기 b. 1차 함수인가 봐. 1차 함수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있어요. f의 마이너스 1 값은 6이고 f 인버스의 이 값이 3이라고 합니다. f8 값을 구하시오. f8 값을 구하시오의 속뜻은 뭘까? fx를 구하시오겠죠? 이 함수를 구해야 거기다 8을 대입해서 뭘 하지, 그치? 그리고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ab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ab 찾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ab를 찾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 2개 있어서 풀면 되겠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f-6이라면서요.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6이란 뜻입니다. 이해 가요? f-1이 6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게 6. 그럼 얘는요? 얘는 F3을 대입했을 때 2가 그치, 한번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f 인버스 2가 3이라는 얘기는 f3이 2란 뜻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3을 대입한 값 3a 더하기 b가 2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b가 나올 거고 ab가 나온다면 fx가 나오는 거고 fx가 나왔으니까 f8을 구할 수가 있겠네. 두 개 연립하면 얼마 나오니? 변변 빼면 4a는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인가요? 그러면 fx 값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f8은 얼마? 마 3이다. 이해 가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저렇게 나오는 거 별거 아닙니다. f 인버스가 뭐야? 하나 귀찮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인버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쳐서 풀어요. 뭐라고요? 인버스가 나오면 고쳐서 풀고요. 인버스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A라고 놓고 A 구하기로 바꿔서 풀어요. 아시겠어요? 예. 223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2번. 여기다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4개는 해놔야겠지? fx라는 함수가 x가 0 이상에서는 2x 빼기 1, x가 0 미만에서는 1 빼기 2a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아직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 다 중학생들인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쉽게 봅시다.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알겠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건지 알겠어? 그렇지. 앞으로 엄청 많이 등장할 함수거든요. 이런 식의 함수. fx라는 함수를 어떨 때는 이거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 그려 라는 식으로 따로따로 그려서 이제 하는 함수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함수예요. 그런데 그 함수가 좀 복잡하죠. 근데 잘 보시면 둘 다 1차 함수, 1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X0이 좌표 평면 중에 어디예요? Y 뭐라고요? X0을 그리면 Y축 아닌가요? 얘를 기준으로 얘 0 이상, 그럼 얘 오른쪽. 얘 오른쪽에다가도 1차 함수 그리고 X0보다 작다. 얘 왼쪽에다가도 1차 함수 그려라 이 뜻입니다. 오른쪽에다가는 어떤 거 그리라고요? 얘 어떻게 그려? 이거 이해가? 다시 할게요. 이거 1차 함수 그릴 수 있죠? 기울기 얼마고
2 y 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치? 여기 y축과 마이너스 1 여기를 통과하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인데 이 직선을 다 그려라가 아니라 x좌표 0 이상에만 그려라 이거예요. 이게 x좌표 0 이상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닌가요? 요만큼만 그리는 거 혹시 요거 그래프 이해 갔냐고요. 지금 파랗게 그린 거. 그 왼쪽은 어떨 것 같아요? 왼쪽도 직선이긴 해요. 일단 그쵸? 1차 함수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0 대입하면 어때요? 그치? 원래 0은 대입 못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1차 함수니까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얘도 분명히 절편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런 무슨 함수라고? 그런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절편은 여기랑 똑같아. 대신 색칠만 안 할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적당한 이렇게 직선이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 갔냐고.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얘 그래프는 빨간색과 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둘을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만든 함수가 fx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였다? 함수가 어떨 것? 1대1 대응일 것. 그 1대1 대응이란 말은 그래프에서는 어땠다? 가로선 테스트가 통과됐다. 플러스 함수는 위아래로 무한히 뻗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그리면 되네. 빨간색처럼 지금 그린 빨간색처럼 그리면 되잖아요. 가로선 테스트 통과 위아래로 뻗어나가니까. 그치? 근데 왼쪽에 그리는 직선을 이렇게 안 그리고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절편은 마이너스 1인데요. 왼쪽은 직선이에요의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녹색처럼 그리면? 그러니까 왼쪽은 녹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파랗게 그린 거야. 그럼 가로선 테스트 통과합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가 없네. 따라서 녹색은 안 되고 빨간색은 된다 이거야. 그럼 녹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뭔데요? 기울기의 부호 차이겠죠. 따라서 빨간색처럼 나와야만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존재하므로 빨간색의 기울기인 1 빼기 2a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다? a는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해 갔어요? 이거 끝나고 책 검사랑 노트 검사하는 거 알고 있죠? 몇 번을 얘기했어? 마지막 날 걷는다니까요. 걷어서 원장쌤이 본다고 했잖아.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난 알 바 없어. 알아서 해. (3번) fx가 2x 더하기 a고요. 얘의 역함수는 식이 어떻을까? f 인버스 x가 bx 빼기 4라고 합니다. a, b의 값을 구해서 빼시오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는 법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그냥 x랑 y랑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y가 없잖아! 라는 거죠. y가 없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일단 얘부터 y라고 고치고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에 y가 없을 때는요. fx가 나와 있는 쟤부터 y라고 고치고 푸는 겁니다. 즉 y는 2x 더하기 a.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면 돼요? x랑 y랑 서로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즉 x는 2y 더하기 a인데 누가 함수를 이렇게 쓰냐고. 그치? 어떻게 쓴다? 우리는 항상 y는 어쩌고 저쩌고. 그치? 그럼 2y를 남겨놓고 a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요 y 자리만 다시 역함수인 얘를 적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 y가 없을 때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는 방법인데요. 구하고 나니까 f 인버스는 보다시피 얘예요. 여기 f 인버스가 얘라며
bx 빼기 4? 이게 bx 빼기 4가 나와야 한다 이거지 뭐. 그치? 따라서 1차 계수끼리 비교하니까 b는 2분의 1.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a랑 마이너스랑 같아야 돼. a는 얼마 하면은 8 나오겠죠. 이렇게. a 값, b 값 나왔으니까 뭐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쉽죠? 예? 뭐라고요? 안 쉽다고요? 앞날이 하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좋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자만은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죠. 건방 떨다가 나중에 개박살 나지 마시고요. 공부할 땐 겸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공부할 때 겸손하지 않다가 끝에 가서 망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나예요, 그게. 내가 얘기 안 해줬어요? 네. 그게 나예요. 녹화 끊고 잠깐 스토리를 얘기해 줄까? 네. 건방 떨다가 건방 떨지 않아서 사실은 근데 마지막 수능 보기 직전에 좀 건방은 떨었죠. 그랬더니 폭망했어요. 그게 나예요. 해도 되지 않을까. 뭐라고? 저는 쌉싸구리가 뭐래니? 자, 4번 문제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보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주가 될 겁니다. 계산 문제에선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다양한 문제 많습니다. 뭐 넓이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일단은 수식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 문제 같은 거예요. 1번보다는 사실 2번 쪽인데 이거 일단 두 함수가 나와 있는데 둘 다 1대1 대응인 건 이해가요? 다시 둘 다 1차 함수잖아요. 1대1 대응이 되죠. 그럼 역함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2를 대입하시오인데 이거 언제 계산해? 그치? 귀찮죠. 이 함수 하나 찾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걸 합성까지 한 다음에 또 역함수를 또 찾는다고? 귀찮죠. 일단 수식을 최대한 간단히 합니다. 얘와 똑같은 게 뭘까? 일단 합성의 역함수예요.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것 중에 하나죠. 합성의 역함수입니다. 뭐 한다고 배웠죠? 얘네 둘의 순서가 일단 바뀌어요. 짜, 뭐라고? 짬모르간이라고? 아, 네, 좋아요. 네, 뭐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붙이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갑니까? 네, 갑니다. 네, 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얘가 뭐였더라? 역함수의 역함수. 그냥 G죠. 즉 이건 F 인버스와 G를 합성한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오라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근데 또 얘는 우리가 합성을 연속 괄호치기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 값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G2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얼마 남아요? 1. 그럼 이거는 결국 F 인버스 2를 찾으라는 문제겠네요. 아까 맨 처음 풀었죠? F 인버스 2를 구하시오를 F 인버스를 찾지 않고 뭐라고 놓고 푼다? 준식을 이렇게 A라고 놓고 풉니다.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바로 툭 튀어나온 게 뭐다? FA는 1이다라는 식이죠. 따라서 FA, 즉 A 더하기 3이 1 나온다는 뜻이에요. A 얼마? 정답도 A 값 마이너스 가 되겠죠. 이해 가죠? 예,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유? 복 받을 거유, 총각? 2번. 요거 잠깐만. 아씨, 문제가 아직도 2개 더 있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G, F, G 합성의 역함수 합성 G 인버스에 2를 대입한 값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정말 찾아서 2를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뭐부터 알아? 식을 간단히 알아 이거죠. 그쵸? 이 합성 기호가 있는 이 수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봐라. 일단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당연히 짬모르간 이거
가로부터 하는 거니까 소가로 제일 조그만 것부터 해야겠죠. 합성함수 역함수네. 뭐가 된다? 순서 바뀌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요. 인버스가 붙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풀었으니까 얘 왼쪽에는 G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G 인버스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됐습니다. 까지 이해 갔나요? 두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도 되거든요. 앞에 거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도 돼요. 근데 앞에 거 두 개 합성한 게 뭘까요? 1이요? 1과 비슷하죠. 네. 항등함수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성한 건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항등함수의 나머지를 합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1.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만 지킨다면 괄호를 이렇게 적당하게 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얼마인 줄 알겠어요? 생각해봐. 항등함수에 이만큼을 대입한 겁니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얘가 나오죠. 항등함수는 그런 함수 아니었어? 넣은 거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뭐다 이거? 아까 1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두 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소거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G랑 G 인버스가 같이 나오면 이거 마치 소거한다. 나머지만 쭉 쓰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해 갔음? 나머지는 그냥 하지 뭐 얼마 안 걸릴 텐데. 이거랑 같은 거고요. 그럼 일단 G 인버스 1부터 구해야겠네. G 인버스 1을 구해야 되니 일단 이 값을 A라고 놓으면 이건 뭔 뜻이다? GA가 1 나오는 뜻 아니겠느냐. 따라서 GA 즉 3A 빼기 5가 1 나온다는 뜻이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 안에 있는 게 얼마인지 2인지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한 번 더 줄어서 F 인버스 2찾기 문제가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풉니까? 또 마찬가지인 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귀찮잖아. 일단 이 값을 B라고 놓고 이번에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FB가 2란 뜻이므로 고쳐놓고 생각하니 FB가 얼마야? B 더하기 3이네. 그게 2 나오려면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아니겠느냐. 따라서 정답은 쭉 계산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쓰는 게 좀 많아 보여서 그렇지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대입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들어가기 전에. 합성함수를 쉽게 보자면 그냥 대입에 불과하다. 대입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제법 됩니다. 특히나 뭐 역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 값을 A라고 놓자. 또 요 값은 B라고 놓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작업을 좀 했어요.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말이죠. 역함수 구했다가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이거보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